네, 대표님,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음. 원래 주식시장에서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아지면 고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. 그러면 최근에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많이 사고 매수가 늘고 있는데, 그러면 지금이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이제 예전 같으면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안 맞아. 만약에 그게 맞으면 뭐 사실 개인들은 2월 달부터 뭐 계속 매수를 했었는데 사실 2월 달부터 코스닥을 끌어올린 건 개인들이었거든. 그렇게 따지면 뭐 3월 달에도 뭐 고점이었지 뭐. 근데 그보다 더 가긴 했잖아. 그런 거 보면 무조건 개인들이 들어왔다고 고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, 예전에는 근데 이게 맞긴 했어. 근데 왜 지금은 이게 아니냐면 개인들의 성격이 좀 완전 옛날에 비해서 완전 달라졌어. 바뀐 세 가지가 있거든. 예전과 지금과 개인 투자자들의 성격이 바뀐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, 일단 첫 번째, 정보 접근성이 엄청 많이 향상이 된 거야. 그러니까 예전에는,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과 뭐 기관이나 외국인, 뭐 지금도 물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지. 그쵸.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가 정보의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,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진 건 맞아. 하물며 지금 이 영상 같은 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,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뭐 나름 많은 좀 이런 그룹급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정보를 많이 이야기하잖아. 맞아요. 증권사의 뭐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뭐 하물며 센터장님들, 그 다음에 뭐 유명한 경제학 박사분들 뭐 이런 분들도 나오면서 어쨌든 정보와 관련된 걸 잘 주고, 특히 요즘에는 각각의 그런 회사들도 IR을 또 유튜브로 또 많이 해주잖아. 맞죠.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지. 예전에는 만약에 이 종목이 내리면,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. 기관과 외국인들은 파는 이유가 있어. 라는 생각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했거든. 그러면서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어쨌든 양질의 정보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, 예전에는 뭐 사실 리포트 같은 것도 돈 주고 샀어야 됐거든. 맞아요.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예 보여지지도 않았지만 최근에 뭐 주요 증권사 리포트도 뭐 온매든 다 볼 수 있으니까,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개인들이 내동매매하지 않는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,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크긴 한 것 같거든.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된 거야. 커뮤니티?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의 집단화가 됐다고 봐야 돼.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론 뭐 예전에도 주식 커뮤니티는 있었지. 하지만 지금만큼 활발하진 않거든. 그러니까 뭐 하더라도 대부분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각각의 매매에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집중도가 떨어진단 말이야. 기관과 외국인과 그다음에 개인들이 어떤 날 수급표를 보면 매매하는 금액은 동일하잖아. 근데 이상하게 똑같이 매수를 하는데도 개인은 매수하면 안 오르고, 그 다음에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오르잖아. 맞아. 그 이유는 그건 집중도의 차이야.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거를 가지고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매매를 한다라고. 네. 기관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호가 신경 안 쓰거든.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올린단 말이야. 그쵸, 위로 계속. 위로. 떨어뜨릴 때도 똑같아. 내가 매도를 할 때도 호가를 그냥 밀면서 매도를 친단 말이야. 근데 개인들은 다르지. 왜냐면 조금은 더 싸게 사고 싶은 거야. 그쵸. 호가를 밑에 하나 받아 놓잖아. 그다음에 팔 때도 조금만 더 비싸게 팔고 싶은 거야. 호가를 위에 걸어 놓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 장악력 자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, 최근에는 이런 커뮤니티가 발달되면서 우리 흔히 말해 가자 이게 나오잖아. 그래서 그 한 커뮤니티에서 야 이거 우리 삽시다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호가를 계속 잡아먹잖아. 잡아먹으면서 가다 보니까 개인들의 투자가 좀 집중도가 생겼고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개인들이 집단화가 되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좀 다르다. 그러면서 이제 주가 장악력이 생긴 거지. 뭐 그것도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, 요즘에 공모펀드 잘 안 하잖아. 맞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공모펀드가 사실 재미가 없고, 우리가 보면 그 공모펀드들의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대부분은 요즘에는 좀 우리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이 실력자들, 그 프로들은 고수들. 지금 거기에 큰 증권사에서 공모 펀드를 잘 운영은 안 해.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 스카우트를 되지.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냥 투자 자문사를 차리거나 아니면 투자 운용사를 차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. 근데 예를 들어 투자 자문사를 갔을 때 예전에는 우리가 1인 서비스라는 걸 많이 접할 일은 없는데, 요즘에 어느 정도 좀 자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걸 펀드를 맡겼다거나 아니면 은행의 PB에게 좀 맡기고 이랬다가, 근데 최근에는 1인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, 그러니까 이런
이 인식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1인 매매를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야. 그러면 1인 매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매는 기관이 해. 하지만 계좌는 개인 계좌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수급으로 잡히는 건 또 개인이야. 그러니까 개인인데 개인이 아닌 거지.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단순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. 왜냐하면 그런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나름 고수도 많아졌고, 그리고 진짜 실제로 뭐 기관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급 성향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전만큼 고점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거지. 그러면 지금이 고점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? 나는 고점은 아니라고 봐. 다만 단기적으로 과열된 건 맞거든.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야. 분명히 조정을 주긴 할 건데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많이 할 때 한 가지 따라오는 게 있어. 아무래도 신용을 많이 쓰거든. 맞죠.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공격 성향을 띠다 보니까 신용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가 늘면 신용 잔고가 좀 함께 많이 증가를 해. 그럼 이게 나중에 분명히 조정을 주긴 하는데 이 신용 잔고가 많지 않으면 조정을 주더라도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반대 매매가 진행될 수 있잖아. 반대 매매가 진행되면 뭐 원래 같으면 한 2, 3% 정도 조정 줄 걸 반대 매매 때문에 한 5%, 6% 이상 막 조정 줄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변수가 되겠지.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라는 이유만으로 고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, 다만 워낙 많이 지금 과열권이니까 조정을 줄 수 있다. 근데 다만 조정 줄 때 이전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키울 수 있다라는 건 좀 주의는 해야 되겠지.